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역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심사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실황은 심사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시청을 원하는 참여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스마트폰 어플 설치 및 보안 인증 후 심사 실황을 휴대폰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투자금을 합하여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유동성과 금리 등이 반영된 서울 지역의 부동산 종합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서울 지역 부동산 종합지수는 115.5로 지난해 3월 117.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종합지수가 115 이상이면 부동산 경기 상승 단계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LH가 공공기관 최초로 기술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술 심사 참여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사전 접촉을 원천 차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특별히 함께해 주실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이호섭 부장님이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가장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향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투자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국토부 장관께서 앞으로 10월 이후에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놔서 그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택지에만 분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주택법 제57조 그리고 58조에 의거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주택시장 여건상 주택가격이 앞으로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정 요건 완화로 앞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효과는 분양가를 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이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이 위축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위축으로 청약이 당첨되는 분들은 아주 큰 폭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속칭 로또 분양이 양성될 수가 있겠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주변 집값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규제 역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점점 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런 규제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풍선 효과로 더, 그리고 투자 수요는 이런 규제를 안 받는 쪽으로 더 몰려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이런 재건축 정비 사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원래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을 추가로 더 하면서 이런 좀 이득이 생겨야겠지만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택함으로 해서 이런 이득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런 재건축 사업을 전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주택 공급이 앞으로는 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사에서도 그만큼 이익이 남지 않게 됨으로 해서 서울과 같은 기존에 얼마 지은 지 되지 않은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 가격들은 오히려 더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기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중축급의 아파트 가격과 이어서 이런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이어서 연립주택도 가격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매매 변동률이 쭉 올라가다가 이런 지난달에 이런 상한제 실시를 한다는 뉴스 이후로 가격이 잠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조금 이런 상한제를 어느 정도 유보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이어서 연립주택도 가격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립주택에 이어서 빌라까지 오른다는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연립주택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는데 7월보다 0.38%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전체적인 주택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요.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던 기간에도 계속 오르던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5월부터 뜀박질을 시작해서 서울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상승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각종 규제로 값이 내리던 아파트 값도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이어서 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단독주택, 연립주택 가격 상승세는 4월부터 시작했지만 8월 들어서 더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강 이남 지역보다는 한강 이북 지역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금 투자 스탠스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상승을 일부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앞으로는 이제 신축의 일반 분양에 대한 그 경쟁률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청약 경쟁은 앞으로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청약 가점, 이런 당첨될 수 있는 점수는 앞으로도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얼마 공급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반 공급되는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겪게 되면 재건축보다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개발 쪽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앞으로 지금 이런 투자의 스탠스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런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역설 그리고 쏠림 현상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섭 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 만큼 호재가 따르는 재개발 예정지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발이 따르는 지역에서는 용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무료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호섭 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바로 용산구 원효로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우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8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9.6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 구조로 저희는 5층 중에 3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하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4억 1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1억 9천만 원, 월세 시 1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수혜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용산 중에서도 원효로로 떠나본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산 지역 투자 열기가 아주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부선의 서쪽, 그중에서도 중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원효로 쪽의 다세대 주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두 가지 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로 약 8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이 19.6제곱미터 그리고 분양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총 방 2개의 거실 그리고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3층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총 5층 규모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나 이 근처에 도심에 근무하는 대기업 직장인들이 주 수요층이라고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 필로티 구조의 깔끔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용산 이야기 나눠볼게요. 용산구 원효로 안에서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산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경부선 서쪽에 위치한 원효로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건물 위치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산 지역 개발 소식이 엄청 많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경부선 서쪽으로 해서 용산역 앞쪽에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개발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된 땅을 좀 정화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런 국제업무단지 부지의 정화 사업은 이미 시작돼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로 8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국제업무단지 위쪽으로 이쪽은 원효로 1가, 2가 그리고 이쪽은 3가 그리고 이쪽 4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쪽 지역은 막상 임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이 더욱더 기대되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앞으로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안에는 주거시설은 5% 미만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주변에 배후 주거지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에 최대 수혜를 입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산구 원효로 신축 다세대 주택의 추천 포인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정부창 부지 그리고 용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공원으로 개발될 민족공원의 개발 후광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 국제업무단지뿐만이 아니라 캠프킨 부지나 이런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도 앞으로는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용산역과 서울역을 통과하는 만큼 지금은
7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5개 노선이 더 추가되면서 총 12개의 노선이 지나가겠습니다. 그만큼 서울 교통의 중심 그리고 철도 교통의 중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런 역 주변으로는 앞으로도 임차 수요가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원효로 일대에 노후된 주택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고 지금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가셔도 이곳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지금 아주 재개발 예상지로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노리실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소식도 그렇고요. 교통 호재까지 참 여러 가지로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재들 풀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용산의 개발 소식은 아주 1시간 넘게 말씀드려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한 번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레일의 승소로서 작년에 이런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제업무단지 정말로 이런 테헤란로를 통째로 옮겨놓을 수 있을 규모의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용산역 주변에는 이미 호텔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민족공원이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이런 관광객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호텔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관광 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관광지로 개발되는 만큼 용산 주변에 집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용산 미군 기지가 이미 다 좀 평택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됐죠. 그만큼 좀 이태원 쪽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민족공원 개발과 함께 지금 남영역 부지로 주변으로는 캠프킨 부지도 상업 업무 시설로 초고층 50층에서 70층 정도 되는 빌딩이 들어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도 작년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었는데 그만큼 이미 땅값이 비싸게 매각이 된 만큼 그 위치에는 아주 최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GTX A 노선과 B 노선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용산역과 서울역 그리고 이런 GTX 노선이 총 3개 중에 2개가 교차하면서 앞으로는 철도 교통의 중심부로 다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노후화된 주택들은 자체적으로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호재들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용산구 원효로에 내년에 준공되는 신축 투룸인데요. 매매 금액과 투자 금액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잘 나왔을까요? 예, 지금 원효로의 신축 다세대 주택 투룸 주택인데요. 매매 금액은 총 4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 용산 지역 원효로 일대에는 빌라 가격이 5억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매력적인 매매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는 2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서 실제로 투자하셨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는 1억 9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 촬영을 하신다면 2억 원이 안 되는 금액에 용산구 원효로 신축 투룸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도 만나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호섭 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의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발코니로 이루어지며 저희는 15층 중에 12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젊음의 거리 신촌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역시나 신축 투룸인데요.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예,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고산동이라는 지명보다는 신촌이라는 지명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2호선과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도보로 3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지는 5.1제곱미터고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고요. 준공은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조는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고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고 2대에서 신촌에 이르는 8차선 대로변을 접하고 있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신촌역 가까이서 만나보고 있는데 저희 구체적인 모습도 살펴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총 15층짜리 건물에 12층에 위치하고 있고 앞에는 지금 신촌역에서 이대역까지 이르는 총 8차선 왕복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그만큼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지역 주변으로는 고가의 아파트나 오래된 원룸 그리고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아니면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노고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투룸의 희소성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세 차익이 크게 예상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대역과 신촌역에 바로 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만큼 전망이 아주 탁 트여 있고 대로변의 야경도 아주 좋게 감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마포 지역 부가현 뉴타운이나 아현 뉴타운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이루어 놓은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주변에는 대형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 이런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처에 이대나 서강대 그리고 연대 총 추계예술대학교까지 4개의 대학교가 근처에 있는 만큼 그만큼 임차 수요가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생들 모두 다 기숙사에 수용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4개의 대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변에는 이런 노후화된 원룸이나 아파트 아니면 고가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투룸의 수요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추천 포인트를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마포 중심의 상업지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으면서 이런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높은 개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고 신촌 대로변에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으로 중경건설사에서 짓는 고급 투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소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 전세 수요뿐만이 아니라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전세 수익도 좋지만 조금 더 투자 금액을 들여서 월세로 놓으셨을 때에는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꾸준한 월세 수익까지도 높은 월세 수익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촌역 3분 거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2호선과 경의중앙선 바로 앞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신촌역 근처에 이 지역적인 장점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호재들 하나씩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마용성 중에 마포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마포 서울 도심 지역 그만큼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지금 아현 정비 촉진지구가 있어서 이 아현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주변 인프라가 더욱더 좋게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근처에는 당림리 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이쪽도 앞으로는 교통이나 이런 한강 접근성이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대교의 개통 소식도 있겠는데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교통 여건이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짝 이곳이 좀 신축 투룸이 희소하다고 하셔서 가격 정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지금 매매 가격 3억 4천만인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낮은 분양가로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매매 가격 3억 4천만 원에서 주변 시세를 고려한
임대 금액은 전세 약 3억 원으로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를 놓으셔도 좋지만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노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 지역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아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시게 되면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임대 수요가 아주 차고 넘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를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마포 도심지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고 월세를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1억 원의 실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유로와 노고산동 다 마찬가지로 임대 조건부 잔금 물건인데요. 투자 금액 전부를 처음에 투자하시는 물건이 아니라 이런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시고 이후에는 저희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 잔금하는 물건으로서 그만큼 퀄리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만나실 수 있는 다세대 주택 투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유리한 부분까지 챙겨주셨네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4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마포구 노고산동의 부동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세 차익 노려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 꾸준한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물건이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이 노고산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물건은 마포 상업지 대로변의 월세 수익률을 최고로 기록하실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변의 4개 대학교의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업지 대로변에 직접 임장을 하셔서 유동인구를 확인하고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공사 진행도까지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 바로 가까이서 함께했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투룸 만나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상담 소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용산 핵심 개발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1:1 상담 오프라인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호섭 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호섭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원효로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9.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1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9천만 원, 월세 시 1억 8천만 원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호섭 부장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1:1 상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가능한 013-3366-0110번까지 지금부터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에서 지창원 소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지역에서 함께할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부동산 각각의 매력들 살짝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보실 물건 두 곳은 소형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역세권과 업무타운, 임차인들의 강력한 임차인인 업무타운이 있는 이 두 곳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2호선 신대방역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과 1호선 종로 5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 오늘 두 곳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소형 부동산 많이들 찾으시죠? 오늘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지창원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바로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우선 2호선 신대방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과 욕실, 주방의 복층 구조로 저희 11층 중에 7층에서 확인하죠.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7,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보통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은요, 내가 출퇴근하기 편리한 지역일지, 그리고 가성비는 좋은지를 따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 들어보고요. 위치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에 대한 가장 편리한 어떤 장점과 소형이면서도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강남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성비가 가장 좋은 2호선 신대방역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도보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면적은 28.65가 되겠고요.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방 하나, 거실, 욕실, 주방의 복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1층 중에서 7층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외관 중에서 7층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의 특징은 난곡 사거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림역까지 대략 한 4, 5km 정도 직선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본 물건은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 앞쪽은 대부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전망이 굉장히 우수한 신림역 이상까지 거의 영구조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채광이라든가 전망이 우수한 부분을 가장 장점으로 둘 수 있겠고요. 6차선 대로변의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소음을 줄이면서도 차량으로 대로변을 통해서 신림 봉천 터널이 개통을 하게 되면 강남 순환로를 통한 경부고속도로와 여러 간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과 도로를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곳으로서 아주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산 디지털이라든가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에 있는 약 20만 명 이상의 매머드급
매머드급 임차인 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최첨단 보안 시설, CCTV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했고요. 내부의 어떤 유닛에 대해서는 가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안락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로 한번 살펴보시면 화이트 톤의 우드 톤으로 조명을 하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했고요. 위에서도 보시면 아래쪽에 베드라든가 업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겠고, 특히나 여성분들의 옷이라든가 신발이나 이런 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층형 오피스텔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서랍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에 충분한 어떤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화장실이나 주방도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인데 대부분 이 지역들이 2종에서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한 4km에서 5km 정도 되는 신림역으로 어떤 채광이라든가 가시성이 확보가 돼서 굉장한 그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안락함과 가시성을 준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로 디지털이라든가 가산 디지털에 있는 이런 20만 명 이상의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수많은 임차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 신축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와 2호선에 대한 수요가 있겠고요. 신림에서 봉천 터널까지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기존에는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돌아가던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관악아이신 강남 순환로를 도착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나 외부에 있는 어떤 간선도로나 고속도로까지 굉장히 진입이 편리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복층 구조의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강남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라인의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호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과 업무타운에 소형의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많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2호선 플러스 경전철에 대한 수요까지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 지금 첫 번째는 난곡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난양 초교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중에서 난곡 사거리에도 지하철역, 난곡선 지하철역이 하나 개통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신림선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여의도 색강역까지 공사 중에 난곡선인 보라매병원에서 한 번만 환승을 하신다면 본 물건에서 여의도까지 한 번에 환승할 수 있는 이런 경전철에 대한 이점을 좀 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신림선의 북부 연장이라든가 서부선의 남부 연장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서울 서남부권에 있는 2호선과 7호선 플러스 경전철인 난곡선과 신림선까지의 어떤 이런 경전철의 연장을 통한 통합적인 어떤 경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철과 끊임없는 임차 수요가 있는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곳으로 인해서 향후에 본 물건에 대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2호선 역세권의 장점뿐만 아니라 신림선과 경전철 연결의 호재까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성비 따져보겠습니다. 가격 공개해 주시죠. 네. 뭐니 해도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 2호선 인근에 있는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 2호선 인근에 있는 토지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파트, 강남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값이 오름으로써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굉장히 부지가 비싸고 부지 매입이 어려우면서 2호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고 하면 강남역 같은 경우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복층형 오피스텔이 뭐 3억 중후반대를 가고 있지만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대방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7,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를 진행한다면 약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어떤 2호선 인근에 있는 신대방역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대출금이 중요하겠는데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면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에다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핵심인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유의할 점 간단히 보실 건데요. 일단 뛰어난 강남 접근성으로 인해서 2호선의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교통이라든가 어떤 도로, 경전철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신림 봉천터널, 경전철 난곡선이나 신림선 등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있고 주변에 있는 지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와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매머드급 임차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선 역세권에다가 추가 교통 호재까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를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공개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지창환 소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과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네요. 자,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저희 16층 중에 10층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1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신축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소개 들어보고요. 종로구 종로 5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서울 시내 중구와 종로에 있는 사대문 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상업 지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의 상업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구와 종로구 일대가 되겠고요. 동대문역 안에까지를 대부분 사대문 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대문 안에서는 문화재라든가 어떤 토지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문화재도 굉장히 까다롭고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항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임차인에 대한 수요만 있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주변에 대한 개발 가치의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금액에 대한 상승 여지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로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지에서 성인이 도보로 걸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보통적인 거리로 하기 때문에 보통 500m 내외라면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 5월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인데 특이점은 3베이 구조,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지에 대한 어떤 도로를 접한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3베이 구조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6층 중에서 10층입니다. 일단 외부를 보시면 아까 도로에 대한 특이점 말씀드렸는데 3면 20m, 8m, 6m, 20m, 8m, 6m의 3면이 도로인 굉장히 특이성 있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 내에서 3면이 도로인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 약간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유닛들이 3베이 구조를 나올 수가 있다. 도심 내에서 소형 아파트인데도 3베이 구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특이한 대지만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년 5월 준공 예정이고 종로의 특이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동대문 패션타운에 있는 고소득 임차인이라든가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관공서에 있는 이런 수많은 임차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고퀄리티, 굉장히 그 높은 눈높이를 맞춰서 내부의 가전 가구라든가 외부 전체는 2개 동을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를 한번 보시면 침실, 거실, 침실 3베이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단지형에 있는 아파트에서 3베이 구조가 나오는데 이런 도심 내에서도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베이 구조가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대지를 갖고 있고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굉장히 편리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하철 1호선인 종로 5가역에서 4,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 4, 5선인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면서도 사대문 안에 있다는 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대문 안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추가적인 어떤 공사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토지 확보에 대한 부분까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변에 임차 수요 보시면 서울대 병원에 대한 한 6,200명 정도의 상주 인구와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있는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고소득 임차인들인 동대문 패션타운에 있는 임차인들, 그리고 추가적인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어떤 이주 수요라든가 향후 이쪽의 개발 가치로 인한 추가적인 개발 상승 여지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와 입지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3베이 구조, 그러니까 아파트 세 면이 도로와 맞닿게 지어진다고 하고요. 게다가 동대문과 대학로에 여러 가지 좀 상권을 크게 품고 있는 지역이라서 접근성이 좀 돋보이는데요. 자, 집가 상승의 요소도 챙겨봐야겠습니다. 개발 호재 만나보죠. 네, 도심 내에서 어떤 개발 호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어떤 택지 개발 지구라든가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도심 내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겠고, 외곽으로는 신도시와 어떤 그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급이 가능하겠는데요. 본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 있는 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관공서라든가 정부에 있는 부지들이 주변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그곳에 개발이 되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상승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찰청 기동본부의 이전을 통한 어떤 부지 확보에서 개발로 이루어지는 어떤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좌측을 보시면 공병단 부지나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2,000평과 7,000평인 약 한 2만 평 정도의 굉장히 큰 부지가 동대문 패션타운의 좌측에 입지를 하고 있고, 이곳이 이전을 하고 개발이 향후 되게 된다면 이 주변 일대에 있는 어떤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에 대한 개발 가치에 대한 상승 여지까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구에서는 가장 핫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되겠고, 총 8개 큰 구역에서 지금 개발된 곳, 개발되고 있는 곳, 개발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곳 등 대부분이 전체가 650에서 850% 용적률을 받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주상복합 형태의 향후의 개발 완성도가 되겠고요.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6-3 구역에 있는 대우 서밋타워가 5,400명 정도의 상주 인구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강력한 임차인들이 올해 4월에 입주를 함으로써 향후에 이런 곳이 입주를 함으로써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까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 호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로구 종로 5가에서 신축 투룸 아파트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서 과연 이 아파트 투룸의 시세가 어느 정도일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나왔을까요? 네.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문화재라든가 신축에 대한 어떤 공급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종로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되겠고요. 소형 아파트입니다. 3억 4,800만 원에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약 한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고, 4천만 원 이하인 금액으로 본 물건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종로 5가역에 있는 동대문역에서 위치를 하고 있어서 도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임차인에 대한 수요인 서울대 병원과 동대문 패션타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와 대학로까지 사방 위에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임차인들이 상주해 있다는 거, 그리고 높은 지가와 더불어서 공급이 굉장히 어렵고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타운이 많아서 임차인들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물건이 귀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신축 아파트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아파트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1:1 상담 자리 주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제로 지창원 소장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1:1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지창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지창원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여러분들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우리 너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